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5분에 걸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고문을 낭독을 했고 맨 마지막 주문으로 이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지금 스튜디오 안에는 아주 한숨이 가득합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웅얼웅얼 이렇게 해서 25분간 참고 듣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요. 발음도 좀 더럽고.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다면 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래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소부를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갔다.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워낙 중요한 거니까 들여다보겠다 하는 거겠지. 그런데 두 번 했어요. 심리를.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법원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다른 사건도 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할 수 있죠. 놀고 안 놀고. 그리고 지금 이제 파기환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고법으로 돌아가 가지고 고법에서도 재판을 하고 또 상고를 하면 또 대법원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게 대선 전에 끝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고법에 언제까지 해? 우리가 언제까지 할 테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온다면 모를까? 물리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따가 법률가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도 그냥 가만히 소부에 놔뒀거나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평소 속도대로 갔다면 일단 홀드가 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걸 이렇게 딱 두 번만 해가지고 파기환송한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대선에 개입하겠다라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판결이 올시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보면서 또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생각이 이제 잠시 후에 한덕수가 총리직 사임합니다. 내일 출마합니다. 이건 또 뭘까요? 석연치가 않아요. 제가 들은 생각은 그겁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님. 네. 일단은 좀 감정을 추스르고 차분하게 분석을 해봅시다. 먼저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처음부터 파기환송을 하겠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 22일 사실 전원합의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할 때도 원래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한다면 4명의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 2부에서 심리를 하고 대법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한 다음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의 소부에 회부된 그 당일날 전원합의체에 소부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날 당일에 심리를 한 다음 24일 이틀 뒤에 또 심리를 했거든요. 이것은 뭐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라는 그걸 넘어서서 아예 파기환송을 빨리 해야 되니까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보수적인 어떤 성향의 재판관들이 정치 이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판결은 명백하게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주권을 무시한 판결 선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지금 이제 후보 등록이 5월 10일부터 11일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3일 날이 투표일이지만 사실 투표는 5월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제외국민 투표가요. 제외 투표가 그리고 5월 29일, 30일 사전 투표가 있고
그 6월 3일까지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5월 20일은 뭐 너무 저기 하고, 일단 파기환송을 하면 고법으로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고법에서 또 심리하지요. 네. 판결하지요. 또 대법원에 상고하지요. 그러면 대통령 신임 대통령을 뽑는 그 날까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항소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총 9일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전원합의체 해본 날짜로부터 오늘까지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법률 위반인지를 명확하게 콕콕 집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처럼 판단을 한다면, 지금 대법원의 속도대로 판단을 한다면 서울고법에서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6월 3일 전에 끝낼 수 있는 스케줄을 저는 잡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스케줄을 우리가 9일이니까 우리는 그리고 다 알려줬어. 법리 오해, 잘못 판단한 거 알려줬어. 그럼 너네가 어떻게든 고법에서 그 부분만 유죄는 유죄니까 양형만 정하면 돼. 고법에서 양형만 정해. 양형만 정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시간으로는 자신들이 다시 끌어올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현 소장님 울지 마시고. 예. 민주당에서도 나름 이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예상치 못한 결과일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법 전문가들이, 우리 여기 계신 두 분 변호사도 그렇고 너무 명백하게 이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상고 기각일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아마 다 하셨을 거고, 지금 뭐 대책회의나 아마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사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법의 독립성을 스스로 깨트리는 그 법조 카르텔의 진면목을 저는 봤다고 보고요. 저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이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 위에 숫자처럼 33일밖에 안 남았고, 각 당이 지금 다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공당의 후보를 선출을 했고요. 명백하게 개입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시작한 판결이지 않나 싶고요. 저는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번에 이 대법원의 엄청난 이 선거 개입 사건을 보고 더욱더 분노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이 내란 세력은 끊임없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잠약하고 있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있다, 끝까지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오늘 확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압도적으로, 정말 더 압도적으로 완전한 내란 종식이 우리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점에서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렸을 때는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안정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존재 이유다라는 의견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특별 생중계를 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이번 대선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는 눈이 있으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국민들 보는 특별 생중계 허용했다. 그것은 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생각에 맞는,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거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파기환송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촛불행동인가요? 네. 뭐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안정걸 소장님, 저는 촛불행동은 상당히 이걸 좀 불길하게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령 무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이대 등 그 극우 강경파들의 대법관들이 마지막까지 장난질지 모르니까 주의하고 경고를 하고 경계라는 의미에서 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불길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우죄 선고 확실시된데 굳이 왜 하냐 이제 이런 지적까지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경고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도 옹호를 했었는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보니까 그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가 있었던 소부에서 오늘 반대 의견을 낸 두
두 명이잖아요. 이용구, 오경미 대법관. 이 오경미 대법관이 아마 소부에서 반대하니까 확인되자마자 그냥 바로 전원호 집회로 그런 것 같죠. 예, 소부에 뺏어가고 맡겼다가는 예, 오래 걸리는 거죠. 아니 오래 걸리는 걸 떠나서 그렇죠. 조이대가 생각하는 결론이 안 나올 것 그렇죠, 같은 그렇죠. 거죠. 안 나오고 또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4명이서 토론하는데 어쨌든 3대 1이면 한 명이 잘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전원 합치로 뺏어가서 쉽게 말해서 뺏어간 거죠. 거기서 이거 선거 앞도 빨리빨리 해야지. 윤석열도 파면됐는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10대 1로 분위기를 몰아갔네요. 보니까 이런 짓을 절대로 못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역시 이 사법부 내에 내란 잔존 세력 또는 윤석열 친 세력들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 윤석열이 조이대를 많은 사람들이 반대 불구하고 임명 강행했거든요. 윤석열이 임명했죠. 예. 그래서 이건 정말 대법원이 그냥 국민들하고 한번 국민들이 니들이 아무리 이재명을 뭐 60% 안팎까지 지지한다 해도 우린 니들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어. 선거 우리가 개입하면 니들은 그냥 지금 법상으로는 당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저는 선전포고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파기자판에 파기환송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6월 3일까지 뭐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기는 저는 아무리 강행해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심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대법 심리를 한번 더 하니까 물론 대법관 의자들 속도로는 금방 끝내버리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법원의 이 결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제 국민들이 범국민적 규탄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헌법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국민들 앞에 각인을 시켰죠. 그걸 보고 대법원이 빡쳤을 수는 있죠. 그래도 어떻게 이런 결과를 자신 있게 이틀 2번 하고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론조사 하나 볼까요? NBS라고 전국 지표 조사지요. 여기에는 엠프레임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군데가 참여하는 그런 조사지요. 거기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가상 3자 대결 만약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46, 김문수 25, 이준석 8 한동훈이 된다면 이재명 45, 한동훈 24, 이준석 6 한독수가 나온다면 46대 31대 6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전국지표조사 최근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온 국민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는 후보인데 그 후보를 내가 누구야? 나 대법원장이야. 저 잘라버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김남국 의원. 이건 명백하게 사법 쿠데타이고요. 윤석열이 군을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이 미친 대법관들 사법부는 법의 형식적인 합법을 빌려가지고 2번째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지기현이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기현을 풀어준 것을 과연 지기현 혼자 단독으로 결정을 했을까라는 그 의심도 듭니다. 저도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상고 기각 빨리 해주려고 이렇게 한 거다. 그 말을 저도 뭐 받아들이고 싶죠. 그런데 제가 일말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던 것. 아니 조이대가 뭐가 이재명 예뻐서 이렇게 빨리 깔아주고 싶어 하겠느냐. 조이대가 그럴 사람이냐. 그리고 만약에 조이대가 그럴 생각이 있다면 지기현이부터 바꿨어야 된다. 저런 지기현을 그냥 놔두고 있는데 저자를 믿는다고? 나 그게 불안했거든요. 의심되는 전황이 뭐가 있었냐면요. 원래 지기현이 있었던 재판부가 대등재판부였습니다. 지기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다른 연차가 비슷한 부장판사들 2명의 동의를 얻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재판부였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재판부를 훨씬 한 15년, 17년 차 아래의 후배들, 배석 판사들 2명 데리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초 2월에 재판부 변경 발령을 내버린 겁니다. 그건 지기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고 지기현 한 명은 결국에는 사법행정권을 동용해서 그걸 은근하게 무슨 압력을 소위 말해서 뒷거래 하듯이 이런 식의 뭔가를 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것 아닌가. 그리고 그때부터 한덕수 출마를 비롯한 지금까지의 파기환송까지의 큰 밑그림이 어떤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보는데요. 그런 어떤 기득권의 작용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당장 이제 민주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이 뭐 방향과 그다음에 지도부에서 또 별도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검찰을 수사기소 분리해서 해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박살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법 쿠데타고 내란 진행이고 국민에 대한 반란입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왜 이렇게 합니까? 저 대법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다시 한번 절절히 느끼는데요. 지금 바뀐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돼서 한남동 관저가 아니라 서초동 자기 집에 간 것 말고는 모든 시스템이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하나 파면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정부가 얼른 빨리 오더라도 너무너무 손보고 손대고 고치고 보수하고 할 곳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다시 느낍니다. 우리 일반 국민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대선 후보에게도 이토록 처참하게 또 언제까지 너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는 식으로 긁고 또 긁고 있는 상황인데요. 힘없는 우리 국민들, 돈 없고 힘없고 권력 없는 국민들은 오죽 자신들의 감정대로 내가 이 사람은 힘없고 돈 없고 하니까 더 오히려 법의 이름을 처단하기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 대상으로 저는 이 사법부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시간은 더디긴 하겠지만 결국은 국민이 전 승리한다고 다시 한번 믿고 싶고요. 우리 국민이 참 너무 힘들어요. 정말 위대하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다시 느낍니다. 또 한 번의 내란을 획책하는 것은 아닐까요, 안진걸 소장님?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음모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으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희망에 얼마나 부풀어 있습니까? 내란을 종식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서 선거 영향을 미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들고 일어나면 이거는 또다시 뭐 계엄을 발동할 요건이 될 수도 있다. 야, 내가 앞에 나가서 저기 할 테니까 최상봉이 너 계엄해가지고 완전히 저기를 해서 우리가 체육관 선거로 끝내버리자. 뭐 이런 음모의 발단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세력들, 그리고 그들 비하는 세력들의 포악성과 폭력성을 비춰봤을 때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짤 수 있는 거죠. 뭐 몇만 명을 수거해서 죽이려고도 기획한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설령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 한덕수가 절묘하게 사퇴를 하고 오전 사퇴도 아니고 대법관 딱 판결 보고 내일 출마 선언하고 항소심에서 대법원 선고가 지금 딱 35일 걸렸는데 이건 그동안 대법원 선거 역사상 가장 짧은 걸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선거법 더더욱이나 그렇고요. 지금도 1심 선거법이 진행 중인 사건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나경원은 여러분 지금 6년째 1심 재판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도. 결심도 안 했어요. 35일 만에 딱 소부에 있는 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데리고 와가지고 2번 심리하고 이렇게 중대한 선거에 정말 사법 쿠데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 본치 않은 정말 대법 조이대의 쿠데타다. 이렇게 제가 규정해야 될 것 같고요. 한덕수하고 조이대와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상당한 교감과 음모 속에서 우리가 다시 비상계엄을 못 일으킨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정치검찰 정권의 친위 쿠데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밑자리를 깔아줄 테니 이제 한덕수 네가 오늘 오후에 나가고 내일 출마 선언해서 한번 최대한 뒤집어보자. 우리가 더 장해보자. 이런 정도의 음모는 반드시 꾸민 게 아닌가. 그걸 의심하자. 이것은 저는 거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보니까 작전을 짜고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요 국민한테 있어요. 판사한테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지금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감히 판사 따위가 그 선택을 무시합니까? 판사 국민이 선출했습니까? 대법관 국민이 선출했습니까? 대법원장 국민이 선출했습니까? 어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을 국민이 원하면 헌법도 바꾸고 정부 조직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면 대법원 없애버릴 수 있어요.
국민투표로 대법원 없애자 그러면 없앨 수 있어요. 판사 하나가 국민의 선택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게 법치주의입니까? 지금 이 사법부가 대법원장부터 해가지고 대법원장 이 대법관들이 이 사건을 주시해서 항소심 판결 판결이 3월 달에 났을 텐데 그 항소심 판결이 났을 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는데 계엄이 선포가 되고 윤석열이 파면이 돼서 날아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재명 대통령 못 만들기 여기에 올인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 이후에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뭐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소심 판결이 나자마자 계속 이걸 우리가 빨리 끌어와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손볼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심도 깊고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부에서 무조건 올리겠다라는 얘기까지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소부가 원하는 대로 구성이 안 되자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했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건 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심리 기일이라는 게 2번 있었지만 형식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 후보로 세우지 않을까 이것을 골똘하게 연구한 끝에 5월 1일 이런 결정까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법 쿠데타입니다. 지금 대법원을 가루로 만들어버리자 뭐 아주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는데요. 주평안님 판검사도 국민 선출제로 바꿉시다. 매일희망님 사법부는 망했다. HSH님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얼굴이 태권도 7단 촛불 켜고 대법원으로 갑시다. 아이유님 이게 납득이 가냐고 이 대법관들아. 유닛페이님 지판사는 또라이 판사다. 지금 엄중한 시대적 소명을 이뤄야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갬블을 하고 있다. 지금 그를 제대로 탄핵하지 않으면 또다시 심우정과 지판사한테 당한다.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들이다. 윤석열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속히 지판사 파면하라. 민주당에서 손 놓고 있다가 당하는 것을 노리는 것이다. 미니아님 조의대 탄핵과 절차 위반으로 헌재에 넘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슬슬 들끓어오는 국민의 분노 들불처럼 타오르는데 대법원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죠. 예. 우리 헌법에서 모든 권력, 사법부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사법부를 포함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선을 앞두고 55%, 60%에 가까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대선 1위 후보를 돈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찾아가지고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억지로 기소한 이 야비한 야당 탄압의 공직선거법 이 재판으로 소수의 법관들이 밀실에서 불과 9일 만에 이렇게 심리해서 졸속으로 해서 아예 결론을 내려놓은 듯이 빠르게 이렇게 심리해서 파기환송시키고 출마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 분노가 저는 무섭지 않은지 두렵지 않은지 반드시 이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무슨 댓글 사법부를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가루 수준으로 이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 이 대한민국 얼마나 이놈들이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지들이 법대 위에서 뭔가 다 결정할 수 있듯이 그 자리에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놈들을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다 그냥 빼앗아서 정말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뭐든지 사심이 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과연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대선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 더 노골적으로 조희대 마음속에 나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 못 봐. 이 마음이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심이 끼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 마음에 사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출발은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올라가고 문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아 씨발 나 대법관인데 이것 때문에 그랬을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뭡니까 이게 내놓은 결과가 파기환송이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 더 노골적으로 나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못 보겠다.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내용도 보면 그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교류행위라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열 몇 명이 찍은 사진인데 4명으로 조작한 것에 초점이 있는데 아니 김문기랑 교류행위가 있었으면서 그 교류행위를 교유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으로 정치검찰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교유라고 요즘 교유란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교제란 말은 썼어도 교유란 말은 쓰지도 않았는데 그 논리를 만드는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백현동권 얼마나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에 공문 받고 연락 오면 압박감 느끼고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가지고 그건 본인의 그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협박하지 않았는데 아무 협박도 안 했는데 협박 안 했다고 사실을 왜곡 정치검찰의 논리 그대로 뭐 새롭게 뭐 대법원에 뭐 논리가 추가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판결을 못 봤는데요. 그럼 뭐냐면 처음부터 이재명을 그냥 유죄로 주려고 이 항소심 무죄 나오자마자 35일 만에 재판한 게 어디지? 지 말로도 633입니다. 지 말로도 633. 항소심도 3개월 못 지켰습니다. 어렵습니다. 원래 이 정치적 거물 관련 사건은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지금 나경원 지금 1심 6개월 하고 있지 않습니까? 6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신유진 변호사님 지금 가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KKK999님이 고등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으로 선고하고 마무리하면 저들의 만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고등법원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법부가 지금 10대 2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만 반대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들었을 때 보니까. 확인은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10대 2라면은 사법부가 지금 고등법원에도 상당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다. 대법원이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 뭐 90만 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간단하게 이 사법부를 우리를 우습게 하지 마라라고 완전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0인의 대법관이 지금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진압하는 데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말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임세현 대변인님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 내란을 방해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네. 구속했는데 공수처가 그거 구속 취소한 놈이 누굽니까? 법원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보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법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완벽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요. 가만히 있을 국민들이 아닙니다.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이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끔찍한 이 정권도 국민의 힘으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빛의 혁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은 그게 다 국민이 하셨던 일이고요. 본인들이 아무리 촘촘하게 설계하고 아무리 본인들이 탄탄하고 그런 내란 세력들이 얼마나 깊숙이 암약해 있더라도요. 절대로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오늘 판결을 보고 희대의 판결이죠. 조희대가 만든 희대의 날의 희대의 판결을 했던 것을 우리 국민이 전 세계에 계신 시민분께서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빛의 혁명을 법원 앞으로 갈 겁니다. 법원 앞으로. 절대로 이 국민들의 이 빛의 혁명을 당신들이 아무리 발악하고 한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심을 다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법원 앞에 그 촛불행동 중심으로 수천 명이 모여 계시네요. 1심이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2심이 4개월 10일 걸렸습니다. 대법 36일, 전압 9일 만에. 이거 정말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요. 보십시오. 권성동 이 후보 즉시 사퇴하라. 국민의힘 법원은 대선 전 신속 판결하라. 이게 뭡니까? 짜고 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뭔가 수상해요. 이게 연결고리가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 3시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덕수가 오늘 4시에 사퇴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 출마한다고 그래요. 이건 뭐지?
한덕수가 출마한다고 했을 때부터 여의도에서 의심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자가 원래 기름장이처럼 미꾸라지처럼 사는 사람이라서 절대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데 왜 마지막 공직을 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퇴직해야 될, 은퇴해야 될, 집에 가서 쉬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출마를 하느냐라는 그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무슨 수를 가지고 꼼수를 부리고 뭔가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 의심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판결 선고를 보니까 모종의 뭔가 큰 그림, 시나리오를 쓰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되게 일반적으로 여의도에서 무슨 행보를 한다, 큰 이슈를 만든다라고 하면 보도량 때문에 다 오전에 합니다. 오전에. 아침에 해야지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모든 이런 어떤 사태나 큰 행보를 할 때는 아침에 하는데 이상하게 판결 선고 뒤에 4시에 한다. 그것도 이상한 거고요. 이재명 대표 선고가 3시에 나오면 3시에 모든 이슈가 다 묻히기 때문에 사실 4시에 나온 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치 문법으로도 맞지 않고 보도 이거 기사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판결 선고를 뭔가 그리고 예상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행보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돼요. 의심돼요. 예, 네, 그리고 예. 지금 뭐 항소심에서 50만 원 나올까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무슨 그 가능성은 뭐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지금 미친놈들인데 사법부가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사법부를. 그렇죠. 예. 아니, 우리가 한번 항소심에- 상상을 해봅시다. 예. 자, 이제 민주당의 후보를 바꾸는 것은 0%도 안 되잖아요. 예, 아예 0%.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조의대 생각대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야, 고법, 우리가 확실하게 지침 줬잖아. 빨리. 우리가 또 올라오면 빨리빨리 할 테니까.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의대 생각대로 된다면. 그러면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치르지 말라는 건데요. 이거 대법원의 수입니다. 파기 재판을 해버렸으면 지들 스스로가 죽여버린 것이 되는데 시간 5월 1일 약간 시간 말미를 줘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요. 지금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 이렇게 통해가지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대선 전에 선거 안 나올 수도 있고 50만 원 될 수도 있고 근데 죽을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하면서 자중질환 분열을 요구하는데 절대 민주당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이재명 대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국민이 지켜주실 예. 거고요. 끝까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당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흔드는 세력도 없을 겁니다. 너무 명백하게 몰상식하고 선거 개입이라는 게 너무 사법 쿠데타, 진미나 입장도 선거 개입에 사법 쿠데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35일 만에 항소심도 고심 끝에 4개월 10일이 걸렸는데 조일이 지 말로도 633인데 그래도 국민들한테 성의 있게 3달 정도는 더 연구하고 토의해야죠. 전원합의체를 이렇게 중대한 사건인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운명에 걸린 사건인데 꼭 이재명을 지지하든 안 하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빨리 일하는 것도 불구하고 절차와 수기를 강조하면서 온 국민을 애타게 하면서까지 그래도 8대0, 40대0의 결론을 냈습니까? 근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뭐 전원 일치할 생각도 없었고 오경미가 소부에서 반대하는 거 딱 뺏어와서 10대로 눌러버리자. 구성 보니까. 노태하게도 10대3.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부에서 나중에 뭐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렇게 서두른 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조의대가 압력을 행사해서 직권남용하고 압력하고 강요해서 그냥 빨리 하자. 후보 등록하기 전에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결정 타기를 가자라고 이건 정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김남국 예. 의원님. 자, 조의대를 포함한 몇몇 이제 그 윤석열을 지지했던 대법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개인적인 시간들도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우리가 눈 뜨고 볼 수 있겠어? 야, 한번 저 의견들 물어봐봐. 몇이나 나오겠어? 뭐 한 10명은 안 되나? 그러면 간단하잖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막을 수 있잖아. 야, 그거 빨리 해버리자. 뭐
한두 번 모양만 갖추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거 너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뭐가 위험해? 그럼 너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보고 싶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끌어오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빨리 속도가 날 수도 없잖아요. 날 수가 없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이런 어떤 야당 탄압, 표적 수사하고 조작 수사한 사건이 아니라 트럼프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성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뭐 이런 아주 그런 어떤 문제가 심각한 중대 범죄로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미국 법원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해갖고 지난해 11월 선거 이전에 한참 전인 여름에 출마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체 재판이나 진행 심리 기일도 잡지도 않고 출마하는데 후보 자격 전혀 문제 없다라고 족쇄를 수개월 전에 풀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 재판부는 뭐 하는 겁니까? 정신 나간 짓입니다. 아까 이거 35일이 대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35일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심리를 35일 한 게 아니고요. 송달하는 절차, 기록 송부하는 절차를 포함해서 35일이기 때문에 실제 재판한 거는 9일밖에 안 됩니다. 전원합의체 열어가지고. 기가 막힌 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사라는 대법관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과거의 대법관들은 통상적인 대법원들이 아니라 판사들은 다 사법의 행정권을 사법이 판단하는 거를 자제해야 된다고 했어요. 개입하면 안 된다고 공직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정치인들의 사건에 대해서 자제해야 된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이놈들은 오히려 더 빠르게 해버리고 더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하는 거를 드러내고 자격이 없는 대법관들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하루도 그냥 마음 편할 날이 없으십니다. 저희들 또 전망이 틀려서 너무 면목 없고 죄송한데 뭐 아마 대부분 국민들께서 다 깜짝 놀랄 그런 상황이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지금 뭐 대법원 앞에서 국민들이 모여 계시는데 일단 이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요. 민주당 안팎에서는 흔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똘똘 뭉칠 것이고요. 이렇게까지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데 이어서 1심 판사가 너무나 이상했고 이제 대법관이 또 이런 노골적 선거 개입에 사법 쿠데타를 했는데 오히려 똘똘 뭉치겠죠. 저는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 주실 거라 봅니다. 야하 이거 봐라. 우리 국민들이 이제 33일 나왔고 내일 모레 투표하려고 그러는데 윤석열 때 임명된 자가 9명까지 조이대까지 10명이네요. 허허 이것들이 완전히 윤석열 편 들어주고 이재명 죽이려고 하고 기다렸던 시 한덕수 지금 한덕수 기자회견 보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혼란한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 영상을 지금 한번 준비되는 대로 보여줄 텐데 지금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 사퇴하는 기자회견 하고 있죠. 아니 이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3시에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발표하고 4시에 한덕수는 출마하겠다고 하고 이거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 아니라 봅니다. 예. 상당히 유죄 취지로 파기할 거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또 내란 세력들이 교감하고 음모도 같이 짜고 그런데 김문수나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나마 지지율이 조금은 더 나오는 한덕수를 최대한 꽃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오늘로 일종의 본인들이 생각하는 컨벤션 효과로 오늘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역풍이 불 거라 봅니다. 아 이것들 봐라 짜고 안 해요. 완전히 눈에 너무 보이네. 오히려 55% 지지율이 60%까지 올라가서 범국민이 저항운동하면서 동시에 선거운동을 자연스럽게 해버리는 지지운동을 해버리는 그걸로 우리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을 잘못 봤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자리였는지 나중에 똑똑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창옥님, 지금 막 민주당 당원에 가입했습니다. 이 시점에 다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법 쿠데타 보여준 것 이재명 후보에게 역설적으로 아주 큰 엔진을 달아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김남국 의원님 그 슈키님께서 김남국님 힘내세요. 울 것 같은데 나도 울컥하네요. 그런데 울지 않습니다. 울지 예, 않습니다. 분노할 거고요. 예. 더 행동해야 됩니다. 예, 울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3시에 발표하고 4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하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너네들 마음대로 될 것 같지. 우리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뭘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지기현, 조희대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우습게 본 죄 네, 반드시 안진걸 소장님 처단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 천벌을 받아 죽을 놈들아. 저는 이렇게 일갈해보고 싶고요. 아까 방금 우리 애청님께서 잘 정리했네요. 이럴 때수록 우리 대다수 국민들께서요. 제1당 민주당, 그 다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입당운동, 지지운동. 나 그동안 중립이었는데 나 오늘 이거 보고 이재명 지지하기로 했어. 민주당 지지하기로 했어 하고 좀 불같이 일어서 주셔야 됩니다. 저부터서 주변에 그 권유부터 할 생각입니다. 중립적이었던 분들, 비관적이었던 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나라가 지금 윤석열에 의해서 지기현과 조희대, 이 희대의 이 잡범들에 의해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라고 불같이 좀 오히려 역풍을 한번 세게 불러일으켜가지고 지지율 60%도 돌파시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참 제가 너무나 특히 사법 카르텔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요. 한번 판검사 해먹으면 끝까지 해먹으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은데 빨리 빛의 혁명 그 빛의 속도로 새로운 나라 건설해서 썩은 것들 다 드러내도록 합시다. 오늘 특별 생방송 여기서 마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국민이 최고입니다. 그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한 조희대 대법원장 정말 큰 잘못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오히려 얼마나 우리가 민주주의를 빨리 이 땅에 뿌리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지 더욱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함께 하면 됩니다. 안진걸 소장님, 김남국 의원님 힘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백무TV 80만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라도 저희가 더 돌파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네, 힘냅시다. 특별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